자, 이번 시간에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여기는 교과서는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원 위에 한 점이, 사실 원 위에 한 점도 아니에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를 공식화했어요. 근데 사실 요 파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공식화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요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계속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더 많은 공식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계속 누적적으로 외운다? 사실 조금 손해가 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학만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원리로 접근을 하는가, 원의 접선을 방정식을 구하는데 어떤 원리를 이용을 하는가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 공식 같은 경우는 조금 외우기 쉽기 때문에 외워주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사실 요 공식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 위에 한 점을 구할 때예요. 원 위에 한 점을 구할 때만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쵸? 이렇게 다른 점에서 그 점의 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요거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다른 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저거를 계속 외워가면서 해야 될까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볼게요. 원리는 뭐냐? 결국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그 중에서 접선이니까 그 중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쉽게 생각하면 저번에 위치 관계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연립한 다음에 대입법으로 해가 한 개 존재한다. 이거는 판별식을 이용했죠. 요 방법이 있을 거고,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연립하지 않고 어떻게? 거리를 이용하는 거.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중심 이꼴 거리 이꼴 반지름이다 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뭘 이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가 더 편할지는. 하지만 둘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랑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가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된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개념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가지고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공식으로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외워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걸 자꾸 공식이라고 해서 원리가 아니라 얘를 외우고 대입하게끔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모의고사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히 요 패턴일 때만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를 내지 않죠. 네. 한번 봅시다.
얘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래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이 원이 주어졌잖아요. 그쵸?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y는 자, 기울기가 2니까 2x 플러스 뒤에 붙어 있는 게 뭔지 모르죠. b라고 그냥 놓으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2x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5는 0.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 상태에서 요거를 조금 더 할까요? 요거 5x 그쵸? 네. 2차 방정식이 됐네요. 얘가 뭘 갖는다? 중근을 가져야 돼. 즉 근이 하나만 있어야 접하겠죠. 그쵸? 접하는 반정식을 우리가 원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판별식이하면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네. 자, 그러면 4b의 제곱 마이너스 5b의 제곱 플러스 25 이꼴 0. 자, b는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꼴 마이너스 25. b 제곱은 25. b는 뿔마 5가 되겠죠. 즉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플러스 5 또는 y는 2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두 개가 나오네요. 당연히 두 개가 나옵니다. 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거는 한 개가 위에도 있지만 아래에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이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보면 얘는 y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네요. 자, 수직인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 형태인데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진 거죠. 수직인 직선이니까 2분의 1x y는 2분의 1x 플러스 몇인지는 몰라요. c. 자, 얘를 형태를 좀 고쳐 봅시다. 2y는 x 플러스 2c 즉 x 마이너스 2y 플러스 이 형태인데 이 c는 어쨌든 얘 변수기 때문에 그냥 뭐 b라고 놓을게요. 네. 얘와 얘가 접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얘 중심 뭐예요? 0,0이죠? 0,0과 얘 사이의 거리가 몇이다? 2가 된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방법 이용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두 번째 방법 자, 어떻게?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쓸게요. 요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절대값 0,0 대입하고 b는 2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절대값 b는 얘가 옆으로 넘어가네요. 2 루트 5가 되네요. 따라서 b는 뿔마 2 루트 5가 되죠. 그죠? 네. 요것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네.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고, 한 점을 지나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 요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 그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지만 그 한 점 요 위에 있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공식화하면 요 공식이 되는데 요거는 조금 외울만 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꼴 r 제곱이 위에 x1, y1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x1 곱하기 x 플러스 y1 곱하기 y. x 하나당 y 하나당 하나씩으로 바꿔주고 그대로 식을 써라. 요게 공식이에요. 네. 요 공식인데, 요거는 좀 제한점이 있죠. 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위에 있는 것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구해주면 돼요. 어떻게? 자, 얘를 지나는 접선이래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뭐냐면 얘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6과 기울기를 모르죠. 그쵸? x 마이너스 3 이렇게 변수 하나를 놓고 y는 mx 마이너스 3m 플러스 6 예. 얘와 얘가 어떤다? 접한다 라고 해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에 따라서 뭐가 더 편한지는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편할지를 조금 예측해보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두 번째 방법부터 한번 써볼까요? 그냥 뭐가 더 편할지는 선생님도 잘 몰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얘 이렇게 놓고 0,0이니까 원과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절대값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루트 45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 옮겨가지고 곱하고 절대값은 루트 45 m제곱 플러스 45가 되네요. 자, 양변 제곱해 줄 수 있겠죠. 양변 제곱해 주면 9m제곱 마이너스 36m 플러스 66에 36 이꼴 4m제곱 45m제곱 45. 자, 이런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m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36m)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36m 빼면 플러스 9가 되네요. 네. 그러면 4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 자, 2m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네요. 따라서 m은 몇?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만 대입해주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네. 요게 더 어려운데요, 선생님. 요거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르쳐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요 특수한 상황이고, 다른 상황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걸 요런 특수한 상황만 가지고 풀면, 그런 걸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풀 수가 없어요. 왜? 공식에서 벗어난 상황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원리로 문제를 푸는 접근을 많이 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계산 속도나 이런 거를 좀 빠르게 만들어 줘야 돼요. 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요걸 하나 풀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 첫 번째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한번 대입을 해서 풀어볼까요? y는 m 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얘 0,4니까 그죠? 자, 요 형태. 자, 요 형태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4 꼴 4가 되죠. 그쵸?
자, 지금 기울기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m으로 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m제곱 x제곱 플러스 8mx 플러스 16 마이너스 4 이꼴 0. 자, m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8mx 플러스 12 이꼴 0. 이렇게 되죠. 네. 아까 첫 번째 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대로 해도 되고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d가 0이 된다. d 짝수 공식으로 합시다. 짝수 판별식으로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왜? 접선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니까. 즉 해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자, 대체로 지금 나오는 상황들이 여기 12, m제곱은 3. 따라서 m은 뿔마 3이 되죠. 네, 대입하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대체로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는 게 쉬운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는 게 많이 쉬운데 나중에 보면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쉬운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두 방법을 모두 계속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